3번이요. 3번은 그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스토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스토리라는 건 스토리텔러만큼이나 빌리버블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러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만큼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만큼으로 해석한 거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굉장히 믿을만하다. 스토리라는 건 믿을만하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목적으로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려면, 뭐가 효과적이려면 해서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거든요. 이거 스토리가 효과적이려면 머스트를 괜히 쓰지는 않았겠죠? 트러스트가 꼭 설립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효과적이라면 신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효과적이려면 우선은 스토리텔러만큼이나 스토리라는 거는 오직 그럴 때 믿을만하다. 스토리텔러만큼.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믿음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스토리라는 것도 신뢰성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신뢰. whenever 뭐 할 때마다 누군가가 스탑한 거야. 여기서 스탑 리스닝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이야기를 listen to 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췄어. 누군가가. 네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멈출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말하지 않은 신뢰는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네 얘기를 듣는 건 네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스토리를 듣는다라는 거는 말하지 않는 암묵적인 트러스트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뻘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듣는 거 아니야? 내가 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들어. 얘 위해서 뭐 이렇게 약간 사기꾼이 말하면 내가 얘 신뢰하지 않으면 얘 말 듣고 가겠냐? 안 듣고 그냥 끊어버리잖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신뢰하지 않으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암묵적인 신뢰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너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잠깐 멈춘다는 건. 너의 리스너는 무의식적으로 너를 트러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To say something. 네가 뭐 할 거라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할 거라고. 네가 say something. something은 원래 뒤에서 꾸미니까. 월스와일은 가치 있는 이잖아요. 뭔가 가치 있는 걸 say 말하겠거니 라고 트러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to him한테. 이 가치 있는 something이라는 건 뭐냐면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his time이요. 본인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을 그런 something, 뭔가 가치 있는 something을 말할 거라고 암묵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리스너들은. 그래서 그가 너에게 주는 약간의 몇 분의 시간, 몇 분의 그런 attention, 집중력,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sacrificial 하다는 거야. sacrifice가 뭐야? 신뢰라는 뜻이잖아요. 신뢰, 희생이잖아요. sacrifice가 희생적이라는 거죠. 너한테 쏟는 시간과 너한테 쏟는 그런 어텐션, 집중력은 사실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너를 신뢰하고 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럼 우리 말하는 사람은 뭘 해줘야 될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말을 해줘야겠죠. 왜?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신뢰가 있는 거고 희생해주는 거니까. 시간과 집중력을 희생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나와요. He could choose. 걔는 뭘 할 수도 있었어. 선택할 수도 있었어. spend 본인의 시간을 elsewhere. 다른 곳에다가 시간을 쓸 수도 있었어. 그러나 he has stopped. 걔는 뭘 한 거냐면은 잠깐 멈춘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부분에 리스펙트를 주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걔는 멈춘 거야. in a conversation에 이 대화의 너의 부분에서 너의 대화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리스펙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멈춘 거거든요. 다른 거에서도 시간을 쓸 수 있었겠지만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이럴 때 이때 바로 스토리가 이제 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면 스토리라는 거는 약간 요점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해주고요. 묘사하고 그리고 종종 브릿지까지 해주거든요. 쉽게 그 주제들을 이어줘요. 브릿지가 이어준다는 거. 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스토리를 약간 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주제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 쉽게 주제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스토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신뢰라는 거는 can be established. 만들어지는 거죠. 설립이 돼요. 쉽게. and 그리고요.
이 시간을 스토리에 있어서 이 시간의 시간적 요소를 인지하는 건 필수적이다. 신뢰에 있어서. 시간적인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신뢰에 필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듣는 이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희생하는 몇 분간의 관심을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인지를 해주는 게 신뢰에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 리스너의 타임을 리스펙트 해준다는 거죠. 그 리스펙트 하는 건 그 사람이 들어주고 있잖아. 그 사람의 시간을 리스펙트 해주는 게 그게 캐피탈 레터래. 네가 너의 문장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대문자라는 거예요. 야, 네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다. 그러니까 네 문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부터가? 그 사람의 시간을 쏟아준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그러니까 내가 개똥 같은 소리를 하면 니네가 듣겠냐는 거야. 수업을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쏟아준 시간에 대한 리스펙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제 말을 할 때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래서 네가 내뱉는 센텐스의 첫 번째 대문자다라는 건 리스펙트를 먼저 해주라 되는 거죠. 리스너의 시간을 리스펙트를 해줘라.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 이것은 뭘 하게 만들 수도 있냐면은 들을 만한 월스요. 가치가 있는 센텐스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센텐스로 바꿔줄 수도 있대요. 컨버세이션이. 가치가 있군. 들을 만하군. 만약에 뭘 한다면? 이거 한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not taken for grante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 take for granted가 당연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 앞에 not 들어가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 들을 만한 센텐스로 바뀔 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선 첫 시작은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쏟아준 시간에 대해서. 네 말을 들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말을 내뱉어줘야 한다. 그게 첫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요거부터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건우가 해. 몰라? 리퀴짓 뭐냐 얘들아? 뭐냐? 몰라.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필수 조건들. 필수 조건이 뭔데? 트러스트. 믿음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리스펙트도 필요해요.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기도 해야죠. 다음 것도 해. 첫 번째 단계는 뭔데? 신뢰부터 쌓는 거. 그것이 효과적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필기본에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내드리긴 할 건데 필기본에는 이게 안 들어가져 있어요. 다음 거. 이거 그냥 바로 해줘 해서. 얘기할 때 신뢰를 얻는 게 필수적이야. 그리고 take for granted가 뭐라고? 너 싸울래? 너 정신 못 차려. take for granted 방금 했잖아. 수진이가 해. 너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당연시 여기면 안 돼. 이시 가리키는 건 내가 봤을 땐 트러스트야. 그 신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비코즈 왜냐? 뒤에도 해줘. 왜냐? 너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리스펙, 그 사람의 트러스트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간 거죠.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내가 한번 해볼게. 리스너의 말하지 않은 신뢰가 이 스토리텔러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는 신뢰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 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러는 무엇을 리스펙트 해줘야 되냐면 리스너의 시간은 리스펙트를 해줘야 한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무엇의 중요성이냐? 트러스트의 중요성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스토리텔러와 리스너 간의 신뢰의 중요성. 이 지금 계속 나오는 개념이 신뢰,
리스너와 스피커, 말하는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스펙트를 해줘야 한다.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에. 이게 전반적 이 세 가지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유신이가 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시간에 사람을 존중해줘라. 시간을. 다음 밑에 것도. 뭐의 필요성이야? 존중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뭐를 위해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이제 존중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바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갈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볼테르라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볼테르 앞에 나와 있는 이 컴마가 얘랑 동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 한 50분 남았죠? 빨리 갈게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요, 프리 스피치와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의 챔피언이었대요. 챔피언은 그것을 옹호했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라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어드보케이트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드보케이트가 지지자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거 저 책상 써, 영채야. 디펜더, 서포터 또는 베커, 그거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야, 프리 스피치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거고, 다음에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 같은 경우는 종교적 관용을 많이 이제 지지했었던 그런 사람이 볼테르였는데, 볼테르는 되게 컨트로버셜한 피규어였다는 거. 컨트로버셜하다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피규어는 인물이라고도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 왜 얘가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지 한번 보러 가보죠. 걔는 he supported to 뭐 하기로 되어져 있었냐면은 have declared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다라고 여겨지기도 한데요. I hate what you say. 난 네가 말하는 게 싫어. but 그러나 will defend. 나는 그래도 진짜 죽을 때까지 디펜드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방어해줄 거야. 너의 권리요. 어떤 권리냐면 네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 지지한다. 난 네가 말하는 게 싫은데 그래도 네가 말을 해야 하는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정말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난 네 말을 정말 듣기 싫고 네 말을 반대하지만 그래도 언론의 자유 있잖아요. 발언의 자유는 지켜주고 싶다라는 거죠. 말은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강력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그 디클레어, 그러니까 약간 선언을 했다라고 여겨진대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심지어 어떤 관점이야? That you despise. despise가 경멸하다는 뜻이야. 경멸하다.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네가 경멸하는 관점이라도 deserve to 뭐 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는 거야. be heard 할 만한 BPP. 들어질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경멸하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는 있는 거다 라고 이런 관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리 스피치네. 프리 스피치를 지지했던 사람이야. 이게 프리 스피치예요. 2번이 이따가 이제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도 나올 거예요. 종교적 관용을 지지했던 사람.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는요, 카톨릭 철치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컨트롤을 했거든요. 그 발표가 되어도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출판이 되어도 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했단 말이야.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볼테르의 뭐 그런 연극이나 책 같은 것들은 월 센서가 되었대. 검열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에서 번드도 됐대요.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he wasn't 심지어는 imprisoned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파리의 여기에서 마스틸에서. because 왜냐면은 얘가 이걸 했거든. 인설트가 모욕을 하다라는 거거든요. 모욕주다. 되게 힘이 셌었던 아리스토크래시 개발하는 거예요. 약간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힘 있는 귀족을 모욕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러나
none of this 이러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의 챌린징을 멈출 수는 없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힘이 가리키는 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ing 앞에다가 목적격 또는 소유격을 쓰니까요. 무엇을 멈추진 못했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도전하는 거를 멈추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도전하는 거냐? 이거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pretension이라던가 아니면 prejudice를 도전하는 것에 멈추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pretension이 이게 가식, 편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식과 편견 같은 것에 도전하는 걸 멈추진 못했다라는 거야. 즉 수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수감했다라는 거니까. 수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가식과 편견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되게 조그맣던 짧은 소설이 하나가 있었나 봐. 예, 철학 단편 소설이었던 캔다이드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가 he complete 걔가 이제 뭘 했냐면은 완전히 undermine을 한 거예요. undermine을 해치다라는 건데 데미지, harm, defame 뭐 이런 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fame을 떨어뜨렸다라는 거니까 명성을 떨어뜨렸거든요. 어떤 명성을 떨어뜨리냐면은 뭐에 대한 낙관주의, 옵티미즘이 낙관주의잖아. 종교적 낙관주의를 약간 완전히 까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 세상, 뭐 우주와 이런 인류에 대해서 종교적 낙관주의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였는데 다른 그때 당시 동시대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표현했었던 바로 그 종교적 낙관주의를 굉장히 까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주어. 얘는 까내렸다 종교적 낙관주의를 목적어를. 그리고 이 종교적 낙관주의는 다른 당시 그때 당시에 동시대의 띵커들이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었던 부분이고. 왜 종교적 낙관주의가 뭐냐면요. 특정 뭐 종교적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 왜 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낙관주의가 좀 있었던 거야.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종교적 낙관주의 같은 것들을 신랄하게 이제 까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did it 이것을요 약간 되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했나 봐. 이 까내리는 행위를. 그래서 that, such that으로 쓴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became 뭐가 됐냐면요. 되게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나 봐. 이거를 까내리는 거를. 근데 현명하게도 볼테르가 본인의 이름을 이제 타이틀 페이지에서 빼버렸어요. leave off, 빼버렸어.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판매, 뭐 출판이죠. 출판은 다시 한번 글을 어디로 까내렸을 테니까 in prison으로 내렸겠죠. 다시 한번. for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making fun of는 놀리다란 뜻이잖아요. 종교적인 믿음을 이제 약간 놀렸다라는 그런 이유로 다시 한번 그 감옥으로 걔를 까내릴 수도 있었던 출판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출판에서 본인의 타이틀 페이지에서 이름을 뺐기 때문에 그래도 현명하게 이름을 뺐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어디부터 보면 될 것 같냐면 한 5번부터 6번? 예. 요게 프리 스피치. 얘 같은 경우는 religious 뭐였죠? toleration.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 종교적 관용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뭐 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다음에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 했다며. 카톨릭 철치에서 이 가톨릭에서 굉장히 막 엄격하고 조금 절제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주창했었던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이거 약간 이게 주제로 만약에 간다면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인 관용을 열심히 지지했다. 사는 동안. 이게 끝입니다. 뭐 주제로 더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볼테르의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프리 스피치와 릴리지어스 톨러레이션을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에 거는 바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예은이가 해. 볼테르는
이씨 볼테르는 누구 어떤 애야? 컨트로버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얘는 뭐 했으니까. 네. 연설의 자유를 발언의 자유를 지지했고 또 관용을 지지했어. 그리고 도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나올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해요. 2번은.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갈게요. 우리의 문화는 이제 바이어스드, 편견을 가졌거든요. 파인아트에 있어. 파인아트가 순수 예술이요. 순수 예술에 우리의 문화가 되게 편견을 가졌어요. 이러한 그 창의적인 생산품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플레저 말고는 펑션이 없다. 펑션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 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순수 예술이라는 건 여기 옆에 없나? 안 써있네. 여기다. 순수 예술이라는 건 오직 즐거움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래프트 오브젝트, 이건 공예품이에요. 근데 공예품은 또 덜 가치가 있다. less worthy. because 왜냐면 they serve, 걔네들은 매일매일의 기능이 있거든요. They are not purely creative. 걔는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창의적이진 않아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순수 예술은 온리 즐거움만 있고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창의적이지는 않다. 요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러한 구분이라는 거, 디비전, 이러한 구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대적 개념이란 거, 이렇게 지금 섹션을 나눠놓은 거, 분류를 한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섹션을 나눠놓은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는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variable, changeab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절대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앱솔루트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체인지가 좀 되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하이아트, 대부분의 지금 현대 고급 예술 같은 경우는 비겐 뭐로 시작했냐면은 사실은 그냥 크래프트의 종류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니네 영화 안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거 넷플릭스에 브리저튼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다 보면은 약간 무슨 무도회 할 때 노래 같은 거 틀거든요. 베토벤 노래나 바흐 노래나 이런 걸 튼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놀면서 그런 음악도 틀기는 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 고급 예술이 약간 뭘로 시작을 한 거냐면은 원래는 크래프트, 즉 기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성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고급 예술은 온리 플레저만 있다. 오직 그냥 즐겁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시작은 기능성이 있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we now call, 우리가 뭐라고 불러지는 거냐면은 클래식 뮤직이라고 불려지는 것의 컴포지션이라던가 아니면 퍼포먼스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전 음악의 작곡이나 아니면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비겐 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바로 크래프트 뮤직이었다는 거야. 기능성 음악의 형태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 기능성 음악은 무엇을 만족을 시켜주는데 그 미사라고 나오잖아요. 카톨릭 미사예요. 카톨릭 미사에서의 꼭 필요로 하는 펑션 역할을 하거나 or 아니면은 로열 패트런이라던가 왕립의 후원자라던가 후원자의 욕구의 어떤 욕구냐면 약간 지금 특정한 재미를 위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특정 재미 욕구를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미사에서 음악 같은 거를 틀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공예품적인 크래프트 뮤직으로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전 음악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챔버 뮤직 있죠. 예를 들어서 챔버 뮤직은
실제로 디자인이 된 거는 이 챔버에서, 방에서, 진짜 방 안에서 퍼폼이 됐기 때문에 챔버 뮤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냥 돈 많은 집안에 정말 방에서, 친밀한 방 안에서, 이제 진짜 방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진짜 그냥 백그라운드 음악에서. 왜 브리저튼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돈 많은 집에서 남자 구혼자들이 결혼하려고 신부의 집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 집이 돈이 많은 집일 거 아니야, 귀족들이니까. 방 안에서 바이올린 키고 있어. 약간 방에 깔리는 BGM 같은 거죠.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원래 시작은.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집에 정말 조그마한 방 안에서, 그게 바로 챔버 뮤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실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쇼팽이나 바흐 같은 되게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그 작곡이 됐었던 춤곡들, 댄스 춤곡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무엇을 동반하더라, 원래 진짜 춤추는 노래였다는 거. 우리가 진짜 무슨 EDM 같은 거 틀어놓고 춤을 막 추잖아, 클럽 같은 데서. 진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쇼팽이나 바흐 노래 들으면서 춤을 췄다는 거야, 정말로. 그러나 요즘엔, 요게 요새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요, 지금 현재 이것의 컨텍스트나 펑션 같은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다 사라졌다라는 거. 이런 맥락이라던가 그런 기능이에요. 걔네들이 뭘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대기는 음악이에요. 어떤 음악이냐면, 여기서는 댄스 음악이든가 실내 음악이던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하이 아트라던가, 아니면 또 있죠, 파인 아트, 순수 예술, 이런 음악 같은 것들이 있죠. 요런 음악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음악이 폴 다음에 목적이 있었어. 그 목적을 위해서 BPP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작곡이 된 건데, 어떤 것 때문이었어? 이 기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맥락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그 기능성과 컨텍스트와 맥락이,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we listen to 이러한 work, 이러한 작품 같은 것들을 뭐로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냥 파인 아트로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급 예술로서만 그 작품을 듣고 있긴 하다라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우리가 무슨 클럽에서 막 춤추는데 그런 노래 안 듣잖아. 바흐나 쇼팽 노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정적으로 춤도 안 추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원래 옛날에는 춤곡이었고, 옛날에는 그냥 진짜 무슨 그냥 우리 내 방 안에서 틀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고급 예술로서 목적성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고급 예술은요, originated from,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프랙티컬 아트에서부터 온 거다. 프랙티컬은 실용적 예술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쓰는 펑션이 있었던, 매일매일의 기능이 있었던 그런 실용적인 예술에서부터 originated from, 시작한 거다. stem from, 똑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실용적인 예술로서 매일매일의 기능성이 있었던 동시대의 파인 아트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 지금은 좀 기능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런 쇼팽과 바흐를 들으면서 춤추거나 누군가를 접객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기능성이 현재는 좀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요. 다음에 6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거 그림을 좀 더 본 다음에 하죠. 화가들은 뭘 갖고 있냐면, 우선 근본적으로는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은 infinite range of color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infinite는 무한한 색깔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at their disposal, 여기서 at their disposal,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컬러의 색깔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synthetic chemistry 때문에, 이거는 synthetic chemistry 같은 경우에 케미스트리가 화학이잖아요. 합성화학의 정말 폭증이죠. 크로마틱은 지금 유채색이고요.
유체색의 합성화학의 폭증 덕분에 현대 세상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색깔이 어딨어? 옛날에는 물감도 되게 비쌌어.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색깔도 없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발전했어? 합성화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유체색에 엄청난 폭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는 정말 색의 제한이 없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색을 다 써도 돼. 그러나 페인터들은 모든 색깔을 쓰지 않아. 동시에. At once는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렇게 쓰지 않아.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눈에 띄게 리스트릭티브한 셀렉션을 사용해. 눈에 띄게 리스트릭티브가 이제 제한해라는 뜻이잖아요. 제한된, 리미티드가 된, 레귤레이트 된, 리스트레인드 된. 바로 이러한 좀 제한된 셀렉션으로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한정된 상황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대부분 어떤 색으로 색깔했냐면 3개의 프라이머리로 생각을 했대요. 프라이머리는 3개의 3원색이죠. 빨간색, 옐로우색, 블루색 이것을 사용을 했대요. 이것을 제한을 한 거야. 얘는 스스로를 제한했어요. 요거만 사용하게. to fill 요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안 해요? 지금 채우는 거야. 블랙 룰드로 돼 있는 그리드 안에. 그리드라는 건 약간 네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죠. 요게 몬드리안의 거거든요. 어디 갔어? 요게 그리드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이 그리드 안에 빨간색과 대부분은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이렇게 3개의 색깔을 많이 쓴다는 거죠. 지금 원색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드 안에다가 이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3개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고요. 카시미르라는 애는 말레비치라는 애도 있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했던 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은 비슷하게 셀프 임포트드, 본인이 부과한 거예요. 자신이 부과한 거야. 본인만의 제한, 비슷하게 본인만의 제한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건 안 찾았나? 얘일걸? 얘야. 얘가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요거로. 얘도 역시나 색깔을 딱 제한을 해가지고 그 색깔만 썼다라는 비슷하게 본인에게 제한을 부과한 제한으로 썼고요. 다음에 뭐 클레인이라도 있었대요. 이브 클레인이라는 애는요. 얘 같은 경우는 원 컬러만으로도 충분했고요. 프렌치 클레인이라는 아트, 걔네 아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냥 화이트에다가 블랙만 썼대요. 이것도 역시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클레인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냥 냅다 파란색만 쓴 거예요. 보면은. 지금 다 작품이 죄다 파란색, 얘는 원 컬러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클레인이. 그래서 그냥 냅다 파란색만 쓴 거고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얘는 또 냅다 검정색만 써요. 보면은 이렇게 냅다 또 검정색만 쓰죠. 얘는 누구였냐? 프란치 클레인이라는 요 애는 냅다 검정색만 쓰고 얘는 냅다 파란색만 써요. 그러니까 색깔을 되게 제한으로 쓰는 거죠, 지금.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이러한 것에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울 만한 것도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 애들이나 로마 애들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just 레드와 옐로우와 블랙과 화이트만 쓰는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럴까? 그럼 지금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색깔을 제한하더라. 제한 사용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 계속 쓴 거고 1번에서 6번까지 7번이 이유예요. 그럼 왜 이 예술가들은 이렇게 제한해서 색깔을 사용할까? 7번 같은 경우는 it's impossible. 이거는 뭘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은 generalize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지만 in antiquity나 아니면 modernity나 어쨌든 뭐 이게 고대든 최근이든 간에 it seems likely that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한정된 색깔이요. 팔레트는 한정된 색깔이 aid 도움이 되더라. 명확성에 도움이 되고 comprehensibility 이해력이 그러니까 약간 훨씬 더 이해 가능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는데도 도움이 되냐면은
어텐션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이 요소에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색깔을 너무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은 집중이 조금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색깔 하나만 쓰면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대요. 이거 만약에 두 가지를 쓴다면 이거랑 이거겠네요. 클래어리티를 제공해준다. 이해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포커스하게 도와준다. 이런 것들. 모양과 형태에만 집중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색깔이 오색찬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모양과 형태에만 집중하게 해준다. 어텐션을 모아준다. 이해 가능력을 좋아준다. 이제 명확성 있게 보여준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제목은 이거예요. 왜 화가들은 선택했을까? 리미티드 컬러를, 제한된 컬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이유라고 했죠. 명확성을 올리기 위해서 보다 집중하고 싶어서 뭔가 이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8번, 7번, 8번 했으니까 9번으로 갈게요.